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GDP 상위 10개 국가를 우리가 변수에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GDP 10이라고 할까요? GDP 탑 10? 상위 10개니까. 자, 근데 우리는 연도를 2007년도만 사용을 할 거죠. 그럼 겟마인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겟마인더의 연도 컬럼이 같다. 2007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이러면 2007년도 데이터만 나오겠죠? 이 2007년도를 정렬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저장하기 전에 결과를, 결과를 조금씩 보면서 할까요? 그러면 변수를 저장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2007년도 데이터들만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이 2007년도 데이터가 어떻게 정렬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정렬 조건이 국가 이름. 그리고 전부 다 같은 연도니까 국가 이름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GDP per cap으로 정렬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게 sort value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ort values. 어, 인덱스든 시리즈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은 인덱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values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정렬하는 방법이 있고 값들로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값으로 정렬하실 때는 sort values를 써주시면 돼요. sort values에는 무엇으로 정렬할 거냐라고 하는 by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GDP per capita. 자, 결과 볼까요? 결과 보시면은요. 나라 이름들이 바뀌었죠. 알파벳 순서가 아니죠. GDP 퍼캡 부분 보세요. 277, 414, 430, 제일 마지막에 49,357. 무슨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오름차순 정렬. 그죠?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ascending이에요. ascending. 이게 파라미터 이름입니다. ascending의 기본값이 tru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름차순이에요. 이거를 false라고 주면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다시 한번 결과 볼까요? 여기까지 결과 볼까요? 여기까지 결과 보시면 똑같이 142개 행인데 정렬이 이제는 GDP per cap이라고 하는 변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어. 되셨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GDP가 제일 높았던 나라는 노르웨이, 그 다음 쿠웨이트, 그 다음 싱가포르, 그 다음이 미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sort value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sort index와 sort values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시리즈 타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타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10개만 고르기로 했죠. 10개를 고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서.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위에서 10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10개만 선택하겠다. 그게 뭐예요? 헤드. 개수는 10개. 이게 상위 10개 국가. 노르웨이에서부터 아이슬란드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코드 이해되시죠?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불리한 인덱싱으로 2007년도 자료만 선택했고요. 정렬을 했습니다. 1인당 GDP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서 10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결과를 저장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만들려고 했었던 GDP 탑 10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똑같겠죠? 되셨습니까? 자, 요거 시각화해 볼까요? 제 생각에는 막대 그래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 이름을 X축이나 Y축에 갖다 놓고요. 국가 이름을 X축에 갖다 놓고 GDP per cap을 Y축으로 갖다 놓으면 막대가 세로 막대 그래프가 될 거고요. 컨트리를 Y축으로 갖다 놓고 GDP per cap을 X축으로 갖다 놓으면 가로막대 그래프가 될 거예요. 가로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막대 그래프니까 바플럿.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은 GDP 탑 10. GDP 탑 10. X축을 GDP per 캐피탈로 갖다 놓을 거고요. Y축을 국가 이름 컨트리로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고요. 그래프 보면서 네, 이렇게 그려졌네요. 그죠? X축이 GDP예요. 그 다음에 Y축이 국가 이름들이 가로막대로 보이죠. 그럼 이렇게 순서를 볼 수가 있어요. 각 나라들의 그 색깔도 볼 수가 각 나라들의 GDP 크기도 볼 수가 있고요. 시각적으로 노르웨이가 제일 크고 아이슬란드가 제일 작구나. 요렇게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색깔 넣을까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색깔이 단조로워서 네, 나라별로 다르게 나라마다 다 다른 색깔이 들어갔죠. 색깔 너무 촌스럽죠. 팔레트 중요한 건 아니고요. 파스텔 이렇게 아예 국가별로도 색깔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러면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1인당 GDP 하위 10개 국가를 찾자라고 하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우리 차근차근 해볼게요. 겟마인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죠? 이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겟마인더의 연도가 2007년인 것들만 찾습니다. 2007년인 것만 찾으니까 141이가 됐어요. 그죠? 음. 자, 여기에서 이거를 정렬을 합니다. sort values. 정렬하는 거는 GDP per cap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위에서 몇 개 선택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위에서 10개. 이게 하위 10개 국가죠. 맞습니까? 콩고에서부터, 콩고가 여전히 꼴등이군요.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까지가 하위 10개 국가예요. 차이가 어마무시하네요. 그죠? 여기 상위 10개, 4만 9천, 거의 5만 달러에 가까운 숫자인데, 277달러밖에 안 되죠. 되셨습니까? 네. 그럼 요거를 결과 확인했으니까 이걸 저장하시면 돼요. GDP. 아래쪽이니까 바텀이라고 할까요? 바텀 10. 그러면 GDP 바텀 10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출력해 보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죠. SNS 막대 그래프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GDP 아래쪽에 10개 X축은 GDP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 그리고 Y축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이름 여기도 색깔 줄까요? Q를 컨트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 Q. 네. 색깔은 뭐 이런 색깔이 선택이 됐고요. 그래서 콩고가 제일 그 GDP 1인당 GDP가 제일 작은 나라고 그 다음에 10번째로 GDP가 작은 나라는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어, 국가 이름들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탑 10에 있는 국가들 보시면, 노르웨이, 북유럽, 유럽이죠. 쿠웨이트, 이건 중동에 있는 산유국이고, 싱가폴, 아시아에 있겠죠? 싱가폴 굉장히 잘 사는군요. 미국보다 싱가폴이 GDP가 더 높네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요것도 죄송합니다.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아일랜드군요, 아일랜드. 아일랜드, 홍콩도 되게 굉장히 높군요.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열 번째가 아이슬란드였었습니다. 열 번째가 아이슬란드. 그래서 주로 유럽하고요. 그 다음에 북미 두 나라, 그죠? 캐나다랑 미국. 그리고 몇 개의 아시아 국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싱가폴과 홍콩과 같은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10개 국가들을 보면 정말 이름 자체가 생소한 그런 나라들도 되게 많죠. 그죠? 이름 자체가 그 생소한 나라들이 많고, 그다음 몇 개 알만한 나라들도 이제 콩고라든가 뭐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격차가 많이 크군요. 격차가 많이 큽니다. 네. 되셨을까요? 음. 자, 그다음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경쟁국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변국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한국하고요, 우리나라, 일본하고요, 중국하고 요 세 나라만 음, 한국, 일본, 중국의 1인당 GDP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연도별로. 한국 GDP 연도별로 그래프 이렇게 선그래프 하나 나오겠죠? 일본도 하나 나오겠죠? 중국도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색깔별로 이렇게 그려보면 1인당 GDP가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언제 따라잡고 있는지 중국은 우리나라를 언제 따라잡고 있는지 역전은 됐는지 2007년도까지 요거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잠깐 시간 좀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음.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을 찾으면 될 거예요. 일본은 국가 이름이 저펜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고요. 우리 아까 한번 찾아봤었죠. 그 다음에 중국은 차이나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겟마인더 그리고 겟마인더 점 컨트리 그리고 갔다 차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맞죠? 그죠? 차이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이 12개 연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사가 된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일본은 저펜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럼 우리 이걸 한번 찾아서 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코리아랑 일치하는 거를 찾으실 수가 없으시죠? 요건 아마 우리 SQL 시간에 우리 찾아봤을 거예요. 그죠? 어, 북한도 코리아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도 코리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의미로 코리아, 쉼표, 한 칸 띄고 REP 점 이렇게까지가 우리나라의 그 이름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이거 찾아줘야 돼요. 그죠? 음. 이렇게 되고 있다는 우리 SQL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북한은 아마 여기에 이게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Democratic Republic of Korea라고 되어져 있어서 아, 이거는 북한 자료. 이건 북한 자료고요. 우리나라의 자료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세 개만 우리가 모아서 그죠? 다른 것들 빼고 차이나, 저펜, 그리고 코리아라고 하는 세 개를 딱 뽑아가지고 걔네들만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연도별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중국 첫 글자 따서 C라고 하고요. 저펜 첫 글자, 코리아 첫 글자 이래서 CJK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 합쳐가지고 CJK라고 많이 해요. 예, 폰트도 CJK 폰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CJK 인코딩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코리아, 차이나, 저펜 뭐 이렇게 쓰고 싶은데 네. CJK 뭐 알파벳 순서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씩 만족하면 되죠. 맞아요? 한국이거나 맞습니까? 한국이거나 또는 또는을 이렇게 하죠. 또는 겟마인더 점 컨트리가 차이나이거나 또는 전부 다 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겟마인더 컨트리가 일본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볼까요? CJKDF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돼요. 차이나가 쭉 나오고요. 저펜 쭉 나오고요. 그 다음 코리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CJK예요. 12개씩 세 나라니까 36개가 되겠죠. 행은.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주석 처리하고, 주석 처리하고요. 국가 이름들을 리스트로 만들게요. 차이나, 그 다음에 저펜, 그 다음에 코리아, 리퍼블릭. 이렇게.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CJK, DF, 데이터 프레임. 자, 조건식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겟마인더에서, 겟마인더에, 그 다음에 컨트리, 나라 컬럼이 is i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is in, 그리고 CJK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SQL에서 in 연산자 기억나세요? 그죠? 어떤 값들이 뭐뭐 안에 있으면 이런 연산자 있었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서는요, 그게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메서드. 컨트리 컬럼의 값이 아규먼트들 안에 있으면 true, 아규먼트들 안에 없으면 false를 리턴해주는 메서드입니다. 네. 음. 안에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줘요. 그래서 얘가 true나 false들로 이루어진 그런 시리즈를 리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리한 인덱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출력해 보시면 똑같은 결과 얻었죠. 똑같은 결과 얻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들 중에 하나인 경우라면 5로 연결하실 수 있으시고요. 메서드 중에서 is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선그래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라인 플롯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CJK라고 찾은 데이터 프레임 이용하시면 되고요. X를 연도로 갖다 놓으시면 되고 Y를 GDP per cat 1인당 GDP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하면 되겠죠. 색깔을 나라 이름별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포인트 찍을까요? 그래서 마커를 점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보여주기. 네, 이렇게 하시면 이런 내용이 보이죠. 네, 되셨을까요? 보시면 일본은 언제 급속히 경제가 발전했냐면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8, 90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증가를 했어요. 약간 살짝 완만해지긴 했지만 60년대부터 그리고 90년대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게 살짝 정체기, 약간의 정체기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고요. 우리나라는 70년대까지 되게 못 살다가 70년대 후반에서부터 급격하게 1인당 GDP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2007년도까지밖에 없는데, 뭐 작년 25년도까지 자료를 찾아보면 아마 거의 근접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중국은, 네, 1990년대까지는 거의 그 발전이 없었어요. 90년대 초반까지. 되게 못 살았던 나라고, 90년대 후반부터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게 살짝 보이죠. 근데 아마 이 뒤쪽은 아마 굉장히 빨리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국가만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서로 그 경제 격차가
사실 1950년대에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죠? 근데 격차가 뭐 이렇게 일본이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그죠? 네. 그때부터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훅 하고 늘었고요.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중국이 그 시장 개방을 한 그때일 거예요. 공산주의로 굉장히 폐쇄적으로만 있다가 어, 그 시장 개방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프 그릴 때 네. GDP나 네. 수명이나 이런 거는 한 그래프에 그려도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Y축 두 개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네네네네. 건 아예 아, Y축 두 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예. 안 그래도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중축 그래프. 어제 그 뭐 다른 분 지금 방금 질문 주신 분도 그렇고 다른 분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하나의 그래프 안에다가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뭐 기대 수명이면 기대 수명만, 뭐 인구면 인구만, 아니면은 1인당 GDP면 1인당 GDP만 이렇게만 봤죠. 그죠? 근데 만약에 GDP랑 기대 수명이 상관이 있을까 이런 걸 같이 보고 싶으면 기대 수명하고 GDP를 같은 한 장의 그래프 안에다 놓고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음, 한 그래프 안에다가 뭐 선그래프도 그리고 막대 그래프도 그리고 그런 거는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죠? 네,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인당 기대 수명은 단위가 기껏 해봐야 100세, 100 미만이죠. 그죠? 근데 GDP는 뭐 4만 막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단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축을 하나만 사용해서 막대도 그리고 선도 그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큰 범위로 삼겠죠. 여기서처럼 0에서부터 4만까지 해가지고 선 그래프를 그리겠죠. 근데 막대 그래프 만약에 기대 수명으로 할게요. 기대 수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 요 한 칸이 5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은 어디 있겠어요? 요 아래 거의 0에 붙어 있겠죠. 그럼 막대가 거의 안 보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중축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X축은 공통으로 쓰되 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X축은 여기는 연도라고 공통으로 사용을 하면서 뭐 여기는 뭐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해서 뭐 기대 수명 그러니까 여기에 눈금들은 0에서부터 100까지 그 다음에 똑같은 이게 Y축이죠. 그러니까 Y축을 두 개를 두는 거예요. 여기는 0에서부터 4만까지. 그러면 여기는 GDP가 되는 거죠. GDP. 그래서 막대는 이 Y축으로 막대들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선그래프는 이쪽에 있는 Y축을 사용해서 선그래프를 그려주면 그 하나 겹쳐서 보이게끔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를 이중축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이중축 그래프라고 얘기하고, 그, 타블로는 이게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타블로 이런 거 만들기 되게 쉽게 되어 있고, 파이썬에서도 못할 건 없습니다. 못할 건 없고요. 자, 우선 이렇게 하시려면 엑시스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피겨 엑시스 1번이라고 할 거예요. plt.subplot 행 그대로 한 개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컬럼도 그대로 한 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대신에 크기만 조금 키울게요. fig size. 뭐, 16. 이런 정도로.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plt 전초. 자, 일단 하나가 나왔어요. 그죠? 하나가 나왔죠. 어, 일단 X축과 Y축은 변수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기본적으로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뭐, 피겨 사이즈 꼭 안 주셔도 돼요. 이거 안 주신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래프를 좀 크게 보이려고 한 거고, 이건 조금 작게 보이는 거죠. 음. 어, 행도 한 개고 컬럼도 한 개인 그런 서브 플롯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렇게 만들어진 축이 엑시스 1이에요. 엑시스 1. 이해되셨죠? 자, 여기다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무슨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음, 아, 연도별, 연도별 1인당 기대 수명 평균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을 테니까. 그죠? 같은 연도에 나라가 14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 평균 막대 그래프를 엑시스 1에다가 그릴게요. 그래프를 엑시스 1번에 시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이기 때문에 C 번 이용하시면 돼요. 바,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갭, 마이너. X축은 연도죠. 연도, Y축이 기대 수명이니까 life, exp. 그리고 에스터메이터가 평균으로 되어 있으니까 에스티메이터는 안 써도 괜찮겠죠? 그죠? 에러바만 없애버릴게요. 에러바 none.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 엑시스 1번이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보이죠? 우리 사실 요거 연도별로만 그렸던 거예요. 그죠?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952년도에 142개 나라, 그 다음 2007년도 142개 나라. 기대 수명의 평균. 그래서 기대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대략 40살 후반에서부터 70살, 60살 후반까지, 그죠? 60세 후반까지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무엇을 그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어떤 선 그래프를 여기다가 같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GDP를 쓸 거예요. GDP. 근데 단위가 이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죠. 그죠?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틱을 만들 거예요. X축은 공유하고, 그죠? X축은 서로 공유하면서 Y축이 서로 다른 그런 엑시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런 코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엑시스 1과 X축을 공유하는 새로운 엑시스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공유하는 엑시스라고만 할까요? 자, 얘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변수 이름을 엑시스 2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엑시스 1번 점 트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윈은 쌍둥이잖아요. 트윈은 쌍둥이. 그죠? X축을 공유하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아까 그 함수 보면 트윈 X라는 게 있고 트윈 Y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트윈 Y는 Y축을 공유하는 X축을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 객체. 트윈 X는 X축을 공유하는 객체란 뜻이에요. 자, 이것만 해볼까요? 어, 이쪽이 어떻게 됐어요? 0에서부터 1까지 숫자가 붙었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옆에 행이나 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X축을 공유하면서 T 레이블들이 다른 범위를 갖는 0에서부터 70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0에서부터 1.0까지 갖는 녀석이 만들어졌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라인 그래프는 어디다 그리시면 되냐면 이 엑시스 2번에다가 라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엑시스 2번에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그릴 거냐면 연도별 1인당 GDP, 1인당 GDP 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선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 선으로 그려주는 게 좋겠죠. 어, 막대 두 개를 쓰는 것보다는 선 그래프를 어디에다가 엑시스 2번에 시각화를 해보려고 해요. 연도별 1인당 GDP 사실은 여기서 그 평균을 계산을 한 거겠죠.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선 그래프는 라인 플롯밖에 안 가르쳐 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라인 플롯밖에 안 써봤죠. 그죠? 겟마인더. X축은 똑같이 연도. 그리고 Y축은 GDP per cap. 그죠? 그리고 라인 플롯도 에스티메이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될 것 같죠? 어디에라고 한번 하는 게 있습니다. 엑시스 2번에 라고 했는데 되게 이상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닷플롯과 라인플롯이 X를 취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닷플롯은 X축이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어라고 하는 변수는 정수 타입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정수는 연속적인 값이죠. 물론 여기서는 1952, 1957, 1962, 1967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값들이 있지만 원래 인트라고 하면 1952부터 2007까지 1, 2, 3, 4, 5, 6 하면서 쭉 연속적인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플롯은 연도를 카테고리로 딱 끊어진 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인 플롯은 이 연도를 연속적인 숫자로 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X축을 공유했지만 그 공유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왼쪽에 카테고리들이 몰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시 선들이 연속적인 숫자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네. 원인은 그것 때문이고요. 라인 플롯 대신에 포인트 플롯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점 그래프란 뜻이거든요. 근데 포인트 플롯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을 해줘요.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포인트 플롯을 쓰시면 돼요. 뭔가 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컬러를 딱 대비가 되게끔 레드를 넣을게요. 근데 위아래로도 선을 그려버렸죠? 이거는 에러바. 그래서 에러바를 없애겠다. 넌 이렇게 하시면 아마 원하시는 그래프일 거예요. 이게. 음. 포인트 플롯은 점들을 선으로 연결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플롯도 막대 그래프처럼 X를 카테고리 변수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라인 플러스를 썼을 때 그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던 이유는 닷 플러스는 X를 카테고리로 근데 라인은 X를 연속형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프가 안 겹치게 보였던 거고요. 똑같이 점을 찍어주고 선을 그려주는 그 그래프가 있는데 포인트 플롯은 라인 플롯과 다르게 X를
카테고리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겹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파란색 막대를 보실 때는 왼쪽 좌표축을 보시면 되는 거, 왼쪽에 있는 Y축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의 좌표를 보실 때는 오른쪽의 Y축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의 높이는 5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의 크기는 12,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이중축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사실 또 여기에 조금 더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막대가 라이프 EXP인지 아니면 선이 라이프 EXP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보여지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다가 엑시스 1번 Y 레이블이잖아요. 맞아요? set Y 레이블 어 Y 레이블 사용 방법 보시면 얘 Y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폰트 딕셔너리, 뭐 레이블 패드, LOC,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자열은 주셔야 돼요. 뭐 라이 라이프 익스펙턴 아니 그냥 이렇게 쓸게요. EXP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쓰고 F F 컬러였나? 컬러였나? 네, 그냥 컬러를 해볼게요. 컬러를 블루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문자열 좀 바뀌었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죠?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쓸까요? 라이프 빼고 대문자 끝에 모르겠으니까 점 찍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파란색으로 보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엑시스 2번이라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엑시스 2번에 set y 레이블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GDP per capita 이렇게 쓰고 여기를 컬러를 레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보고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냥 제일 사실은 범례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긴 해요. 예, 범례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긴 하지만 그냥 제일 간단하게 색깔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제도 요 이중축 차트를 질문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저도 처음에 요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어요. 포인트 플롯을 쓰면 카테고리 취급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는 그걸 보겠다라는 거죠.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기대 수명이 같이 늘어나는 것인가? 뭐 이런 거를 한눈에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이중축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소득하고 인구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소득하고 1인당 GDP를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휴를 줄 수도 있어요. 대륙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면 또 선도 대륙별로 나올 거고 막대도 대륙별로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긴 하겠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